혹시 어제 화가 나서 밤새 잠 못 이루신 분 계신가요? 마트에서 새치기 당했을 때, 자식이 무시하는 말 했을 때, 친구가 약속 어겼을 때, 그 순간 뭔가 한마디 해야겠다고 생각하면서도 괜히 나만 예민한 사람 되는 것 같아서 꾹 참으셨죠? 그런데 말입니다. 참으면 참을수록 속은 더 끓고 나중에는 아무 상관없는 가족한테 화풀이하게 되고 결국 내가 더 초라해지는 이 악순환. 정말 지긋지긋하지 않으세요? 실제로 65세 이상 분들 중 78%가 화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해서 스트레스 받는다고 답했습니다. 우리가 평생 참는 게 미덕이라고 배워왔는데 그게 바로 독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참으면 참을수록 속에서는 불덩어리가 커져가고 결국 엉뚱한 곳에서 폭발하게 되죠. 그래서 가족들이 왜 갑자기 화를 내세요? 라고 당황해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이후로는 달라집니다. 지금부터 30년 넘게 상담해온 심리 전문가가 직접 알려준 화가 날 때 오히려 상대방이 이분 정말 멋있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놀라운 비법을 공개하겠습니다. 이 방법들을 알고 나면 여러분은 더 이상 화에 휘둘리지 않고 오히려 화를 내 편으로 만들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지난주 70대 박미자 여사님에게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아들이 전화로 엄마 제발 우리 집에 갑자기 오지 마세요. 저희도 스케줄이 있다고요. 라고 소리쳤을 때 여사님은 순간 얼굴이 벌개졌어요. 내가 너희 집 가는데 허락을 받아야 하니? 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평생을 자식을 위해 희생했는데 이제 와서 자신을 귀찮아하는 것 같아 서럽고 분한 마음이 복받쳐 올랐거든요. 하지만 여사님이 한 행동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말을 뱉는 대신 딱 3초만 멈췄습니다. 하나, 둘, 셋. 그 3초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여사님은 지난 일들을 떠올렸어요. 예고 없이 찾아갔을 때 며느리가 잠옷 바람으로 뛰어나와 당황해하던 모습, 아들의 지저분한 방을 며느리가 힘겹게 치우던 모습, 그리고 아들이 자신에게는 차마 말 못하고 며느리에게만 엄마가 또 갑자기 왔어. 라며 한숨을 쉬던 모습까지 말이에요. 그 순간 여사님의 마음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귀찮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갑작스러운 방문이 며느리와 아들에게 얼마나 큰 부담이었는지 깨달게 된 거예요. 마음이 한결 가라앉자 여사님은 차분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사님이 한 말이 뭐였는지 아세요? 알겠다. 다음부터는 미리 연락하고 갈게. 그리고 엄마도 너희 보고 싶으니까 미리 말해줘. 단순한 말 같지만 이 한마디에는 엄청난 변화가 담겨 있었어요. 비난 대신 이해를, 요구 대신 배려를, 화 대신 사랑을 표현한 거거든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놀랍게도 그날 이후 아들과 며느리가 먼저 전화해서 어머니, 다음 주말에 시간 되세요? 저희가 모시러 갈까요? 보고 싶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며느리는 어머니, 그동안 불편하셨죠? 앞으로는 저희가 더 자주 연락드릴게요 라며 진심 어린 사과까지 했어요. 이게 바로 3초의 마법입니다. 3초의 멈춤은 단순히 화를 참는 행위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상대방의 입장을 한 번 더 생각하게 하고 불필요한 감정 싸움을 막아주는 마법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분노가 끓어오를 때 억지로 참지 마시고 딱 3초만 멈춰보세요. 그 3초가 여러분의 관계를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더 강력한 비법들이 남아있거든요. 두 번째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말로는 절대 이길 수 없는 상대가 있습니다. 바로 무심한 자식들이에요. 언제 한번 찾아와라. 엄마 생각은 안 하니? 라고 아무리 말해도 알겠어요. 바빠서 그래요라는 차가운 대답만 돌아오죠. 70대 김종수 어르신도 마찬가지였어요.
딸에게 언제 한번 찾아와라라고 매번 말했지만 딸은 늘 아버지, 바빠 죽겠다는 차가운 대답만 했어요. 어르신은 점점 외로움과 서운함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내가 평생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하는 생각에 밤잠을 설칠 때도 많았거든요. 그런데 어르신이 한 가지를 바꾸자 딸의 태도가 180도 달라졌습니다. 어르신은 딸에게 섭섭한 마음을 토로하는 것을 그만두고 대신 동네 문화센터에서 목공예 교실에 등록했어요. 처음에는 서툰 손놀림에 망치질도 제대로 못했지만 어르신은 매일같이 공방에 나가 나무를 깎고 다듬었습니다. 한 달, 두 달 시간이 흐르면서 어르신은 수준급의 실력을 갖게 되었고 직접 만든 멋진 나무쟁반과 손주들을 위한 작은 책꽂이를 딸에게 선물했어요. 딸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딸은 깜짝 놀라며 아버지, 이걸 직접 만드셨어요? 어떻게 이런 걸 만들 수 있으셨어요? 라며 진심으로 감탄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한 말이 더 놀라웠어요. 아버지, 다음 주말에 제가 가서 같이 만들면 안 돼요? 저도 배워보고 싶어요. 그 후로 딸은 주말마다 아버지를 찾아와서 함께 목공예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어르신은 굳이 왜 찾아오지 않느냐고 따지지 않았어요. 그저 자신의 삶을 즐기고 그 결과물을 통해 딸에게 사랑과 열정을 보여줬을 뿐이에요. 이것이 바로 행동의 힘입니다. 말은 잔소리가 되지만 행동은 감동이 됩니다. 여러분이 스스로의 삶을 가꾸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자식들은 여러분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자체를 존경하게 될 거예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행복한 행동은 자녀들에게 깊은 울림을 전하고 그들은 스스로 여러분의 곁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더 강력한 비밀이 남아 있거든요. 세 번째, 절대 알려드리고 싶지 않았던 비밀을 공개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아니야, 괜찮아라고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왜 내 마음을 몰라주지? 라고 서운해한 적 말이에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일이 더 많아지죠. 주변 사람들이 무리한 부탁을 해도 인정 없다는 소리 들을까봐, 매정하다는 소리 들을까봐 억지로 내라고 대답하면서 말이에요. 70대 한 여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 여사님은 늘 친구들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마음고생이 심했어요. 아들 집이 이사하는데 같이 가서 짐 좀 날라줘. 손주 학원비가 급한데 돈 좀 빌려줘와 같은 부탁에 여사님은 마지못해 응했습니다. 몸은 힘들어도 나이가 있는데 뭘 거절해? 라는 생각에 무리를 했죠.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친구 사이에 그 정도도 못해주나라는 생각에 자신의 생활비까지 빌려주기도 했어요. 그러다 결국 과로로 몸살이 나고 무리해서 빌려준 돈 때문에 마음고생까지 했답니다. 여사님은 병원에 누워 혼자 생각했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이 관계를 지켜야 하나? 억지로 들어준 부탁 때문에 나만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이게 과연 옳은 일일까? 깊은 고민 끝에 여사님은 생각을 바꿨습니다. 자신의 몸과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퇴원 후 여사님이 친구의 부탁에 한 대답이 놀라웠습니다. 친구야, 정말 미안한데 내가 요즘 무릎이 안 좋아서 오래 서 있지를 못해. 마음은 같이 하고 싶지만 몸이 따라주질 않네. 다음번에 더 좋은 일로 보자. 이 말에 진심과 미안함이 담겨 있었어요. 거절이지만 상대방을 배려하는 따뜻한 거절이었죠. 친구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친구는 여사님의 진심 어린 말에 오히려 아이고 미안하다. 내가 무리한 부탁을 했네.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겠니? 이제 우리 같이 걷기 운동이나 하자. 라며 미안해했어요. 여사님은 솔직한 거절이 오히려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솔직한 거절이 오히려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든 거예요. 이제는 억지로 내라고 대답하며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미안하지만 제가 요즘 몸이 안 좋아서 또는 미안하지만 선약이 있어서
처럼 가벼운 이유를 덧붙여 솔직하게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하세요. 이 솔직함이 여러분을 더 자유롭게 만들고 불필요한 관계의 짐을 덜어줄 거예요. 네 번째,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감정이 폭발할 것 같을 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반응하는 것이에요. 화가 나는 순간에 내뱉은 말은 대부분 후회를 남기거든요. 대신 이렇게 하세요. 70대 박미숙 여사님은 며느리와의 사소한 문제로 갈등이 생기면 늘 너는 왜 그러니? 라고 소리치고 후회했어요. 그럴 때마다 며느리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두 사람 사이의 벽은 점점 더 높아졌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힘없이 어머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라고 말하자 여사님은 순간 화가 치밀었어요. 하지만 지난번의 후회스러운 경험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여사님은 며느리에게 잠깐 머리가 아파서 쉬어야겠다라고 말하고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며느리는 당황했지만 여사님의 말을 존중해 주었죠. 방에 들어간 여사님은 30분 동안 좋아하는 옛 노래들을 들으며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그러자 화가 났던 마음이 그래. 며느리가 나쁜 의도로 말한 건 아니었겠지. 오히려 나를 걱정해서 한 말일 수도 있겠구나 라고 바뀌었어요. 그 결과 잠시 후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방문을 두드렸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아까 제가 말실수한 것 같아요. 죄송해요. 그 순간 두 사람의 마음을 막고 있던 벽이 허물어지는 것을 느꼈답니다. 이처럼 잠시 쉬어감은 우리의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해주고 문제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을 줘요. 감정이 격해질 때 그 상황에서 잠시 벗어나 좋아하는 것을 하세요. 노래를 듣든 창밖을 보든 심지어 가볍게 커피 한 잔을 마시든 좋습니다. 잠시 쉬어감은 관계를 파괴적인 감정에서 구원해주는 마법 같은 방법이에요. 다섯 번째, 가장 강력한 비밀 병기를 알려드릴게요. 혹시 고민을 혼자 끙끙 앓다가 병이 되신 적 있나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자식에게, 친구에게 부담 주기 싫어서 혼자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해요. 내가 힘들다고 말하면 자식들이 걱정할 텐데, 친구들한테 내 속마음을 털어놨다가 괜히 약점만 잡히는 거 아닐까? 와 같은 생각에 혼자만의 섬에 갇히곤 하죠. 60대 후반 윤정숙 여사님도 그랬어요. 최근 아들의 사업 실패로 인해 큰 마음의 짐을 지고 있었거든요. 남들에게 말하기 창피하고 아들에게도 짐이 될까봐 혼자서 전전긍긍했어요. 밤마다 잠 못 이루고 한숨만 쉬는 날이 계속되었답니다. 그러다 용기를 내어 가장 친한 친구인 박 여사님에게 털어놓았어요. 친구야, 우리 아들 사업이 망해서 너무 힘들어.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며칠째 잠도 제대로 못 잤어. 박 여사님은 정숙 여사님의 손을 잡고 조용히 이야기를 들어주었어요. 그리고는 따뜻하게 말해주었답니다. 그 친구가 한 말이 뭐였는지 아세요? 정수가, 너만 그런 줄 알아? 내 아들도 예전에 똑같은 일 겪었어. 다들 그런 과정 거치면서 사는 거야. 아들이 빚을 갚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면 그걸로 된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정숙 여사님은 친구의 말에 꾹 참았던 눈물을 펑펑 쏟았어요. 그동안 혼자 짊어지고 있던 고민이 친구와의 수다를 통해 반으로 줄어든 기분이었거든요. 그날 이후로 여사님은 더 이상 혼자 힘들어하지 않았답니다. 단 한 번의 수다로 그동안 혼자 짊어지고 있던 고민이 반으로 줄어든 거예요. 이처럼 수다는 문제의 해결책을 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해주는 사람을 통해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위로와 용기를 얻게 되거든요. 여러분도 이제는 혼자만의 섬이 되지 마세요. 가벼운 수다라도 좋아요. 믿을 만한 사람과 마음을 나누는 순간 당신의 삶은 훨씬 더 가벼워질 거예요. 고민은 나누면 정말로 반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수다의 놀라운 효과예요.
여섯 번째, 이건 정말 충격적인 얘기예요. 70대 후반 강현우 어르신은 50년 동안 한 사람을 미워하며 살았어요. 젊은 시절 친한 친구에게 사업 자금을 빌려줬다가 큰 사기를 당했거든요. 어르신은 그날 이후로 친구를 원망하며 평생을 불행하게 살았어요. 자식들이 아버지, 이제 그만 잊으세요라고 말해도 어르신은 내들이 뭘 알아? 그놈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라며 화를 냈죠. 술만 마시면 그 친구 이야기를 꺼냈고 그 미움 때문에 행복한 순간조차 온전히 즐기지 못했답니다. 그런데 대학생인 손녀가 한 말에 어르신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어느 날 어르신은 대학생인 손녀와 함께 길을 걷다가 문득 손녀가 하는 말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어요. 할아버지, 50년 동안 그 사람을 미워하느라 할아버지 인생이 얼마나 아까웠을까요? 그 사람은 할아버지의 미움 같은 건 모르고 잘 살고 있을 텐데요. 그 말에 어르신은 마치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깨달음을 얻었어요. 맞아. 나는 어제의 미움 때문에 오늘을 망치고 있었구나. 어르신은 그날 밤 마음을 완전히 바꾸기로 결심했답니다. 그날 밤 어르신이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잠자리에 들기 전 마음속으로 그 친구에게 말했어요. 이제 내 잘못을 용서한다. 내 인생을 갉아먹는 미움은 여기서 끝내겠다. 너도 잘 살아라. 신기하게도 그날부터 어르신은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고 하루하루가 더 행복하게 느껴졌답니다. 과거의 미움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자 남은 삶이 더 밝고 자유롭게 느껴진 거예요. 미움은 상대를 아프게 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묶어두는 족쇄였던 거예요. 미움은 우리를 과거에 가두는 감옥이에요. 이제는 훌훌 털어버리세요.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뭐하고 가볍게 넘기는 순간 여러분의 삶은 더 넓고 자유로워질 거예요. 일곱 번째, 가장 영리한 무기를 알려드릴게요. 우리는 살면서 겪는 수많은 관계의 긴장 속에서 딱딱하고 무거운 마음을 갖기 쉬워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단번에 부드럽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어요. 바로 유머예요. 70대 이재민 어르신은 평생 무뚝뚝하게 살아온 분이었어요. 며느리와는 늘 써먹써먹했고 손주들은 어르신을 어려워했답니다. 어르신은 관계를 개선하고 싶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러다 어느 날 며느리가 직장 생활의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며 집에 왔을 때 어르신은 며느리에게 다가가 엉뚱한 농담을 건넸어요. 그런데 어르신이 한 농담이 정말 기가 막혔어요. 아가 사는 게 힘들 때는 그냥 웃어버려야 돼. 웃으면 복이 들어온다는데 나 봐라. 로또 한 번도 안 맞았다. 며느리의 반응은? 며느리는 어르신의 엉뚱한 농담에 굳었던 표정을 풀고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 후 어르신은 며느리가 올 때마다 오늘은 내가 며느리한테 사랑받기 위해서 좋아하는 드라마도 포기했다. 와 같은 가벼운 농담을 던졌답니다. 며느리는 더 이상 어르신을 어려워하지 않았고 먼저 다가와서 아버님, 오늘 재밌는 얘기 없으세요? 라고 묻기까지 했어요. 유머는 거창한 재치가 아니에요. 그것은 그저 가볍게 던지는 따뜻한 농담이고 힘든 상황을 유연하게 넘기는 지혜예요. 여러분도 이제부터는 웃음을 무기로 삼아보세요.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딱딱한 말 대신 가벼운 농담 한마디를 건네보세요. 웃음은 딱딱한 관계의 벽을 허무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는 속담처럼 웃음과 유머는 딱딱한 감정의 벽을 허무는 가장 효과적인 도구거든요. 화가 날 때 무거운 말 대신 가볍게 농담을 던져보세요. 아이고, 요즘 내가 건망증이 심해서 말이야. 방금 한 말도 까먹었네라고 말하며 상황을 무마시키거나 내가 한때는 성질쟁이로 유명했는데 이제는 늙어서 힘이 없네라고 자조적인 농담을 건네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여덟 번째,
가장 놀라운 발견을 알려드릴게요. 혹시 이런 생각하신 적 있나요? 내가 완벽하지 않으면 사랑받을 수 없을 거야. 우리는 평생을 완벽하게 살기 위해 애써왔어요. 자식들에게 완벽한 부모가 되고 싶었고, 주변 사람들에게 완벽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었죠. 70대 김영희 여사님도 그랬어요. 늘 주변 사람들의 부탁을 완벽하게 처리해주는 슈퍼맘이었답니다. 친구 모임 총무부터 가족의 대소사까지 모든 것을 도맡아 완벽하게 해냈어요. 하지만 최근 건강이 나빠지면서 예전처럼 모든 일을 해내지 못하게 되자 여사님은 무력감과 불안함에 시달렸어요. 내가 무능해 보이면 모두에게 버림받는 건 아닐까? 라는 생각에 우울증까지 왔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여사님은 며느리에게 용기를 내어 솔직하게 말했어요. 그래서 여사님이 며느리에게 한 말이 뭐였을까요? 이제는 나도 힘이 부치네. 예전처럼 모든 걸 해줄 수가 없으니 우리 함께 좀 해줬으면 좋겠다. 놀랍게도 며느리는 여사님의 손을 잡으며 어머니, 그동안 어머니 혼자 얼마나 힘드셨어요. 이제는 그냥 편하게 쉬세요. 여사님은 그동안 자신이 짊어졌던 완벽함이라는 짐을 내려놓은 뒤에야 비로소 진정한 사랑과 위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답니다. 완벽해야만 사랑받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드러낼 때 오히려 더 깊은 사랑을 받을 수 있어요. 이제는 모든 것을 내려놓으세요. 우리의 부족한 모습은 관계를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를 더 가깝게 이어주는 따뜻한 연결고리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깨달음을 말씀드릴게요. 지금까지 8가지 비법을 알려드렸는데 사실 이 모든 것의 핵심은 하나예요. 바로 화는 우리의 친구라는 발상의 전환이에요. 우리는 평생 화를 내는 건 나쁜 일이라고 생각하며 꾹꾹 참거나 억지로 눌러왔죠. 하지만 나이 들수록 우리가 깨달아야 할 가장 중요한 비법은 바로 화는 우리가 무언가 잘못된 것을 감지했을 때 보내는 아주 중요한 신호라는 거예요. 제 지인 김 선생님은 30년 지기 친구가 있어요. 어느 날 친구가 말도 없이 여행을 떠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어요. 순간 너무 서운하고 화가 났지만 김 선생님은 이 화는 우리가 뭔가 잘못된 것을 알려주려는 신호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화를 내는 대신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말도 없이 여행을 가서 좀 서운했어. 혹시 내가 모르는 무슨 일이 있었니? 라고 부드럽게 물었답니다. 친구는 그제야 사실은 몸이 좀 안 좋아서 혼자 조용히 다녀오고 싶었어. 너에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아서 말 못했네라고 진심을 털어놓았어요. 만약 김 선생님이 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화를 냈다면 친구는 자신의 아픈 사정을 말하기보다 오히려 김 선생님이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김 선생님은 화를 관계가 어색해졌다는 신호로 받아들이고 따뜻한 질문을 통해 문제를 해결했답니다. 화는 우리의 가장 친한 친구 중 하나예요. 화는 너 지금 존중받지 못하고 있어. 너 지금 서운함을 느끼고 있어. 너 지금 상처받고 있어라고 속삭여주는 중요한 신호거든요. 이 신호를 무시하지 마시고 그래, 나에게 무언가를 알려주는구나 하고 생각해 보세요. 화를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화에 휘둘리지 않고 그 신호를 활용해 더 건강하고 깊이 있는 관계를 맺어갈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가장 실용적인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이 화가 날 때 실제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단계별로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1단계, 숨쉬기 운동. 화가 나는 순간 입으로 뱉으려는 말을 꾹 참고 코로 크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세요. 우리가 화가 나면 얼굴이 벌개지고 숨이 가빠지잖아요. 그때 숨쉬기 운동을 하는 거예요. 30초만 해도 마음이 한결 차분해집니다. 2단계, 3초의 마법 사용하기. 욱하는 마음이 들 때 하나, 둘, 셋을 세면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짧은 3초가 여러분의 관계를 완전히 바꿔놓을 거예요. 3단계, 감정 탐정 놀이하기. 내가 진짜 화가 난 원인은 무엇인가? 혹시 다른 문제 때문에 화가 난 것은 아닐까? 하고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화의 진짜 원인을 찾으면 문제 해결이 훨씬 쉬워져요. 4단계, 잠시 쉬어가기. 감정이 폭발할 것 같으면 잠깐 쉬어야겠어요 라고 말하고 그 자리를 벗어나세요. 30분 정도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마음을 진정시키세요. 5단계, 귀여운 감정 표현하기. 화났다는 말 대신 서운했다, 외로웠다, 불안했다와 같은 구체적이고 부드러운 감정을 표현하세요.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6단계, 행동으로 보여주기. 말로 싸우지 말고 행동으로 내 마음을 표현하세요. 서운한 마음을 담아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주거나 화나는 에너지로 집안 정리를 하는 거예요. 7단계, 수다의 힘 활용하기.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믿을 만한 사람에게 털어놓으세요. 고민은 정말로 나누면 반이 됩니다. 8단계, 화를 친구로 받아들이기. 화를 소중한 신호로 받아들이세요. 화가 뭔가를 알려주려고 하는구나 하고 생각하면 화를 지혜로 바꿀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화를 현명하게 다루는 8가지 놀라운 비법을 알려드렸습니다. 3초의 마법으로 마음의 평화를 찾고 말 대신 행동으로 감동을 주며 솔직한 거절로 나를 지키는 법을 배웠어요. 그리고 잠시 쉬어감으로 감정을 리셋하고 수다로 고민을 나누며 미움을 훌훌 털어버리는 용기를 가졌습니다. 나아가 유머의 힘과 내려놓음의 행복까지 깨달았죠. 이 비법들은 단순히 화를 참는 것이 아닙니다. 화를 나의 편으로 만들어 오히려 관계를 더 깊고 아름답게 만드는 놀라운 지혜들이에요. 화는 우리를 괴롭히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려고 오는 소중한 친구예요. 더 이상 혼자 끙끙 앓거나 속병을 키우지 마세요. 화가 날 때마다 이건 내게 뭔가를 알려주려는 소중한 신호구나라고 생각하며 품격 있게 대처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 8가지 비법을 실천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첫째, 더 이상 화 때문에 밤잠을 설치지 않게 될 거예요. 둘째, 가족들이 요즘 많이 편안해 보이세요 라고 말할 거예요. 셋째, 친구들과의 관계가 더 깊고 진실해질 거예요. 넷째, 무엇보다 스스로가 내가 이렇게 현명한 사람이었구나 라고 느끼게 될 거예요. 남은 인생을 화로 망치지 마시고 화를 지혜로 바꿔서 더 행복하고 평화로운 날들을 만들어 가세요. 나이가 든다는 것은 더 이상 감정의 소용돌이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자유롭게 다스리는 방법을 깨우치는 과정이에요. 우리 인생의 황혼기는 화라는 불청객과 싸우는 시간이 아니라 그 불청객과 함께 유쾌하게 춤추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웃음꽃을 피우고 불필요한 소가리를 없애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요. 화를 다스리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저 조금만 더 가볍고 조금만 더 유쾌하게 생각하는 연습만 하면 됩니다. 지금 당장 실천해 보세요.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저는 이 방법으로 화를 다스렸어요. 이런 상황에서 효과가 있었어요. 와 같은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웃음과 평화가 가득한 날들을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인생에 도움이 되는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